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리뷰 시간이죠. 주말 리뷰, 오늘이 아마 3월달은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또 일반 채널에 퍼블리싱 하는 것도 아마 오늘이 리뷰 과정에서는 마무리 시간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는 이건 회원 전용 채널로 리뷰는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이야기도 중간에 이야기 드렸는데 어쨌든 뭐 약속은 약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퍼블리싱을 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회원 전용 영상으로 리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바로 TCC 스틸, 우양, 덕산, 네오룩스, SNS텍, 텔레칩스 뭐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텔레칩스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잠깐 떴다 또 수익 내고 또 단타 치고 빠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또 사줄 때가 돼서요. 다시 준비 좀 해봤고요. 트레이딩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종목 갖고 여러 번 거래하는 거죠. 뭐.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뭐 10년을 투자하는데 한 종목을 갖다 10년 동안 20번을 거래했다. 이것도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자, 4680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TCC 스틸인데요. 이 점은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다려가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조금 아마 쫄리시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스 매수하신 분도 조금 마음이 불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양은 또 왜 안 올라? 이런 젠장 뭐 이라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마음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또 리포트 준비하고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리뷰 진행하기 전에 그래도 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말입니다.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뭐 결국은 N 쪽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렸는데 엔화는 또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달러의 지나친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유럽의 영향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금리를 미국보다 좀 더 일찍 내릴 수 있다. 뭐 설사 내리고 나서 다시 인플레가 생겨서 높은 폭의 금리 인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달러의 강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네. 달러 같은 경우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6월달 정도의 금리 인하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2가 먼저 하게 되면 달러는 더욱이나 더 강세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경상수지가 즉 반도체 쪽의 수출이 계속 늘어나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고 하면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를 인상 이런 부분에서 아예 고려조차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도 환율 정도 1350원 정도 환율이면 앞으로 그냥 거의 지금 당분간은 고정값으로 가면서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쪽으로 갈 생각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런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1310원에 쭉 올라가고 다시 하방으로 좀 내려오는 1300원 초반대로 내려오는 과정 그 다음에 다시 1310원에 1350원 이런 쪽으로 가는 과정이 생길 때 주가에 또 조정도 조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시장 상황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금리를 먼저 인하하기 시작을 하면 달러의 강세가 오는 부분을 조금 체크를 좀 해주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돼서 온디바이스하고요, CXL 쪽 관련돼서 주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또 기준치가 되는 게 바로 제주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면서 다른 쪽도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말입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주가 조정을 갖다가 지금 한 달 넘게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충분하게 조정을 좀 기간 조정을 거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들어왔다 나가줘야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뭐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같이 잘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서 매수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인터플렉스라든지 나무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잘 잡아주셔야 되고 최근에 보면 가온칩스 주가도 목요일날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비싼 종목이나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잘 덤비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지금 소외되고 있는 것들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살짝살짝
트레이딩 포인트로 좀 접근해 나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하고 모니터링 해오던 종목 그것들 위주로다가 포인트 잡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장이라는 건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반도체 이제 소재 쪽으로 쭉 갔다 거기가 주가가 30% 이상 대부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더 많지 않을 때 기관의 움직임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 내용들 또 어떤 게 주도주인지 외국인 수급이 주도인지 기관이 수급이 주도인지 그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면 아마도 대부분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아마 시장을 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포인트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DCC 스틸부터 먼저 체크 한번 해보고 갈까요? 내용적으로 한번 쭉 한번 쳐다보십시오. 뭐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 증가되는 것도 예상치가 다 나와 있고요.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자체도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더군다나 뉴스도 상당히 좋았죠. 4680 배터리 이쪽 관련돼서 이제 2분기부터 인식이 좀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단에 뜬 건 대부분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쭉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걸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그라운드 제로이거나 그 바로 윗단 정도에서 자리가 잡힌다라고 늘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짝 조금 먼저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 애들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구간은 반등 자리 오는 데까지 언제냐 이 부분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그게 맞는 건가요?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거고, 어쨌든 전체적인 뉴스는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땐 성장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해외 수주가 나오는 과정까지 조금 간다 그러면 상당히 또 이 동사의 주가도 반응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없던 내용들이 하나가 더 플러스로 기존에 뭐 매출 같은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된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죠.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간 내용 아니겠어요? 그럼 이 자리까지 와야 되는데 다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 120이라고 60이 이동평균선이 이격이 크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땐 62 이동평균과 120이 이동평균 이 이격만큼 더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다시 21이평은 상승해 가면서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그 포인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트레이딩 포인트, 그럼 매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 매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할 매수를 한다고 이야기 드리면, 제가 아마 처음에 좋은 시그널이 들어오는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마 이쯤 어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 번 정도 매수를 할 수가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이날이었겠죠. 여기 이날. 그래서 이날 매수하신 분들이 한 번에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후로는 어때요?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봉 들어오는 때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양봉 이 자리, 그러니까 그라운드 제로까지 온 자리, 이 자리 아니겠어요?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 조금 포지션을 조금 더 저 윗부분보다 높여서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것도 기술을 좀 발휘해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마 대여섯 번 정도는 더 분할 매수하고 가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지금 나무가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인터플렉스 갔다 보면 이게 쭉 내려와서 그죠? 양봉 뜨는 자리 한 번, 두 번 이렇게 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또 발이 올라가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가겠죠. 요 과정들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접근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여기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조금 나눠주시는데 떨어질 땐 음봉에서 매수하는 거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늘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작정 매수하고 평균 매수한가 조절한다고 하셨다고 하면 상당히 그분은 성격이 좀 급하셨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뭐 그런 경우는 아니겠죠. 우리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음봉에선 사지 마시고요. 떨어질 땐 양봉에서 들어온 거 확인하죠. 더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양봉 들어오고 더군다나 뭐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상승 시그널 전환이 오는 걸 보고 사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이거 조정 올라갔다가 글쎄 거품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제가 볼 땐 여기 121과 60일 이동평균선 요 사이 어디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잘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쯤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OLED 소재죠.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오랜 대형 패널이 성장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소형이나 중형 이쪽이 갑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렇게 중소형에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뭐 모바일 기기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쪽 관련된 사이클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애플 쪽도 대부분 OLED를 채택을 하고 있고 갤럭시도 A 시리즈의 OLED를 채택하는 제품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근데 수주를 받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수주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점은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부분이 수주로 다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공급을 하고 진행을 하는 내용이 나올 텐데 보시다시피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는 2023년도가 가장 큰 저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턴어라운드하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률도 그렇고요. 매출도 그렇고 다 똑같이 늘어나는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조금 글쎄요.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느긋하게 좀 매수를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언제 반응이 들어올지는 잘은 모릅니다. 사실은 대부분 보면 이런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밑단에 바로 원티어급에 존재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기관 수급이 먼저 싹 들어와 줘야지 괜찮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대부분 반도체 소재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도는 곳 이쪽으로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이쪽도 분명한 건 어떻게 돼요? 다 돌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또 이거 도는 것도 가장 늦게 돌았었거든요. 그러면 4월 한 중순 넘어서부터 이건 이제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이게 싸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쯤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눌린다고 그래서 너무 겁내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가이던스도 많이 보지만 업황도 보는데 이것들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시장이 바라봐주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또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는 PR 배수가 지금 한 23배 정도 됩니다. 근데 업황 사이클이 워낙 좋다. 나름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 공급 분야에서는 상당히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때가 되면 수급이 돌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OLED 패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아래 그림을 한번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LED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을 갖다 포기하면서부터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수주 비즈니스로 바뀌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또 업사이클로 가려고 하면 상당히 또 힘든 과정이 필요한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내용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더 높게 나타나는데 덕산 네오로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상당히 많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번 영업이익이나 내용도 쭉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어떻습니까? 현격히 나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매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뉴스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금방 찾아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그래서 전방업체보다는 바로 있는 원티어 업체 이쪽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투자 포인트고 거기가 주가가 훨씬 더 업사이드로 올라갈 때 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상에는 타겟 프라이스가 TP가 12걸 포워드로 6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6만 원이면 지금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6만 원을 보고 투자하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 6만 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가는 부분은 일단 아닌다 하더라도 적어도 말입니다. 지금 3만 7천 원 이 정도 구간에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매물대 있는 이 구간까지만 간다고 해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괜찮은 수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해도 일단은 홀드하고 가는 부분까지만 생각해 보시고요. 사람이 우리나라가 그렇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 다 대부분
6개월 이상 기다리세요라고 한다고 그러면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못 기다리는 분도 많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44,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한번 일단 고민해 보시고 이 구간이 좀 비어 있잖아요.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떨어진 이 구간은 결과적으로는 1월달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고 지금 이 구간 정도면 거의 다 낮은 구간까지 왔고요. 그래서 전망이 안 좋다고 그러면 이렇게 역배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NDR 후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내용 중에 글쎄요. 4번하고 5번 그러니까 소재 구조 변화에 따른 ASP 증가하고 중국형 매출 이 부분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단에 있는 내용들 저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매출이나 이런 부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아이패드형 그 OLED 패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도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출 인식되는 구간이 첫 분기가 어떻게 되면 2분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시간을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향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뉴스 갖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4월달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파형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관이 매수를 잡고 들어와야지 어떻게 뉴스를 돌리지 않겠어요? 그 뉴스 나오는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것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보고 있는 건 매력적인 건 뭐냐면 이 구간에서 여기 오는 구간만 오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충분히 눌림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곳이고 222 이동평균 아랫단도 내려왔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난해 부채도 조금 늘어나져 있던 것도 부채도 좀 갚았고 그다음에 지금 영업이나 이런 판관비 많이 들어가는 것들도 풀무원하고 거래하면서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 이런 뉴스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 매수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줘야겠죠. 기관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저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급이 도는 과정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또 이게 또 먹을 만하게 되면 다 들어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때가 돼서 여기 지금 이 정도 눌림이 들어오니까 자리를 잡고 튀어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지금 매기를 잡고 기다릴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동물적 감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거는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땐 지금 평균 분할 매수 잘 해주시면서 저기 지금 어떤 자리는 잡혔으니까 여기서 컨트롤만 잘하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한 열흘밖에 안 지났어요. 시간 수로는 예를 들어 주말까지 쓰니까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너무 예를 들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기다려 봅시다. 저도 뭐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 보는 방법밖에 뭐 특별한 게 더 있겠습니까? 항상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다려야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두세 번 정도 더 매수할 수 있는 자본을 좀 남겨놨습니다. SNS 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치고 올랐죠? 이게 뭐 나노신 소재하고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 아마 나노신 소재 저한테 질문 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같이 껴줘서 얘기해 드리면 이렇게 올라온 거 이렇게 살짝 끌고 내려오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매물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쯤에서는 여러분 다시 매수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괜찮았고요. 여기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쭉 분할 매수 좀 해주셔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 생각해 줘야 돼요. 얘가 8월부터잖아요. 자, 그 생각을 좀 해보면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은 조금 나올 겁니다. 항상 이렇게 8월인데 우리가 언제쯤 기다려야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도 몇 달 안 남았어요. 4, 5, 6, 7, 8. 그러면 7, 8은 아닐 것 같고 4, 5, 6 중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매수해줘도 나쁘지 않다. 올해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는 SNT 같은 경우는 그냥 물려도 들고 있으면 나중에 충분히 또 매출과 영업이신 뉴스가 나오면서 좋은 소식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점 참조하셔가지고 SNT 같은 경우는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집스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매수 포인트에 도달돼서 제가 짬으로다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항상 이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 중간에 지금 계속 점프 한번 치고 점프 한번 치고 이런 경우 계속 나타났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뉴스에 민감하기도 하고 요즘 이 정도 상황입니다. 하루에 뉴스만 들어도 막 10%쫙 올랐다 빠지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뭐였어요? 그냥 진짜로 다 단기 뉴스였어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올라가다가 또 눌렸으면 괜찮은데 이뻐 보일 텐데 사실은 똑같아요. 여기 조정 들어갔고요. 여기 몰리는 자리가 매수 포인트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21선 이정평을 한참 무너뜨린다라는 오버행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그 부분이 되면 털어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안 좋은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적으로 보면 이쪽 분야에서 나쁠 만한 사용은 없어요. 뭐 칩셋 미디어 그래서 그런 쪽 같은 게 지금 사실은 대부분 보면 제조 반도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다음에 들어온 게 온 디바이스 뭐 이러면서 또 팹리스들이 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순환적으로 한 바퀴씩 돌아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잡고 있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상승에 쫙 올라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 펑 튀면 어떻게 돼요? 한 15% 20% 올라가면 그때 또 수익 실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게 순발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뉴스가 좋아서 촥 치고 올라갔어요. 하루에 막 10%, 12% 쳤어. 그럼 점심 때 팔아야죠. 그렇게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항공 치고 올라가는 날은 점심때 판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건 기다리면서 즐겨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3월 마지막인데요. 4월 달 더 좋은 투자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